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남자 네타냐후의 콤플렉스. 나는 나라를 지키려는 건가? 아니면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건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이스라엘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형을 전쟁에서 잃었고 아버지로부터는 단 한 번도 충분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민주주의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를 지키려 할수록 나라 안에서는 그를 향한 분노가 커졌습니다. 국가의 수호자를 자처했지만 그 수호자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베냐민 네타냐후. 그는 1949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불과 1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직 존재를 증명해야 했던 시절, 그 땅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벤치온 네타냐후는 유대 민족주의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언제나 위협받고 있다. 세상은 우리를 없애려 한다.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한다. 어린 베냐민의 귀에는 이 말이 자장가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세상은 적이고 강함만이 생존이라는 세계관이 그의 뼈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동시에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벤치오는 학문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평생 주류 학계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대학교 교수직을 끝내 얻지 못했고 그 상처는 가족 전체의 그림자처럼 드리웠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를 둔 아들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끝내 받지 못한 인정을 세상에서 받으려는 욕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청년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최정예 특수부대 사이어렌 마트칼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작전에 뛰어들었고 여러 차례 부상을 입으면서도 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 당시 이스라엘 인질 구출 작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강인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명의 끝에는 언제나 형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형 요나탄 네타냐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웅으로 기억하는 그 이름. 요나탄은 1976년 엔테베 작전에서 전사했습니다.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납치된 유대인 인질들을 구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특수부대원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작전을 지휘한 요나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를 추모했습니다. 베냐민은 형의 시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형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은 죽어서 전설이 되었고 동생은 살아서 그 전설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네타냐후 콤플렉스의 핵심입니다. 그는 평생 죽은 형보다 더 위대한 수호자가 되려 했습니다. 형이 한 번의 작전으로 영웅이 되었다면 자신은 나라 전체를 지킴으로써 더 큰 영웅이 되려 했습니다. 그 욕망은 그를 정치로 이끌었습니다. 1980년대 그는 유엔 대사로 국제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날카로운 논리,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그는 이스라엘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1996년 마침내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역대 최연소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총리가 되고도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불안해했습니다. 네타냐후의 사상은 단순하지만 강렬합니다.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학살과 추방을 반복해서 경험해왔고 그 교훈은 하나다. 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외교와 협상은 적에게 시간을 줄 뿐이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정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할 뿐이다. 이 사상의 뿌리는 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아버지 벤치오는 스페인에서 유대인이 추방되던 1492년 사건을 평생 연구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관용이란 없다. 결국 우리는 쫓겨난다. 대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세계관은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네타냐후를 가두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화협상에서 번번이 후퇴했습니다. 1990년대 오슬로 협정 이후 가장 진전된 평화 가능성이 있던 시기에도 그는 협상 테이블에서 계속 조건을 높였습니다. 비판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위기가 없으면 자신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네타냐후는 위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란의 위협, 하마스의 로켓, 헤즈볼라의 군사력. 그는 이 모든 위협을 국민 앞에 끊임없이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 서사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2009년 재집권 이후 2021년까지 총리직을 유지했고 2022년 또다시 총리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집권과 함께 이스라엘은 내부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그는 사법부 권한을 약화시키는 사법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대법원이 정부 결정을 무효화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개혁이라고 했지만 많은 이들은 다르게 읽었습니다. 당시 네타냐후는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배임, 사기, 뇌물 혐의였습니다. 사법부를 약화시키면 자신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국가를 지키겠다는 사람이 국가의 근간인 사법 독립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민간인 학살이었습니다. 12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240명 이상이 납치되었습니다. 평생 안보를 최우선으로 외쳐온 남자, 자신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했던 남자의 재임 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정보기관의 경고를 무시했는가? 그는 가자지구 봉쇄 정책에만 집중하느라 실질적 위협을 보지 못했는가? 그의 리더십이 이 비극을 만든 것 아닌가? 네타냐후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비극을 자신의 서사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는 존재를 위해 싸워야 한다. 형 요나탄이 싸웠듯이, 아버지가 경고했듯이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가자지구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조기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네타냐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공포를 먹고 사는 사람인가? 국가를 지킨 사람인가? 국가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용한 사람인가? 형의 죽음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를 끝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관철하는 의지, 복잡한 국제정치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전략적 사고.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 위기를 해결하는 대신 위기를 영속화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려는 유혹, 그리고 자신이 국가와 동일하다는 착각. 네타냐후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모든 선택 뒤에는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 영웅으로 죽은 형,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공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공포가 그를 만들었고 그 공포가 그를 무너뜨릴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